이 흙수저 거지녀나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냄새나니까 당장 꺼져. 짝!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서윤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소희는 바닥에 주저앉은 서윤의 머리 위로 비싼 와인을 들이부으며 깔깔거렸죠. 수백 명의 동창이 그 비참한 광경을 비웃으며 지켜보던 그 순간 연회장 뒷문에서 차가운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소희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의 집안을 단숨에 무너뜨릴 거대한 폭풍이 바로 등 뒤에 서 있다는 사실을요. 가장 비참한 순간에 시작된 이 여자의 처절하고 우아한 복수극. 이야기에 빠져들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소중한 우리 며느리 서윤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5성 호텔 입구로 낡은 경차 한 대가 덜덜거리며 들어옵니다. 입구를 지키던 발렛 요원이 인상을 찌푸리며 서윤의 차를 막아 세웁니다. 요원이 창문을 똑똑 두드리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회원 전용 입구입니다. 뒤쪽 공영 주차장으로 돌아가세요. 서윤이 핸들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저 여기 회원 모임 동창회 왔는데요. 여기 초대장 있습니다. 요원이 초대장을 낚아채듯 확인하더니 혀를 차며 차 문을 열어줍니다. 서윤이 차에서 내려 연회장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천 개의 크리스탈이 달린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중앙 상석에는 온갖 명품으로 치장한 소희가 와인 잔을 돌리며 앉아 있습니다. 소희가 서윤의 아래 위를 훑어보더니 코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얘들아, 어디서 퀴퀴한 거지 냄새 안 나니? 서윤아, 너 설마 그 옷 입고 동창회 온 거야? 주변에 있던 동창들이 소희의 말에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윤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다 소희야. 옷이 무슨 상관이야. 얼굴 보러 온 건데. 소희가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서윤의 의자를 발로 툭 찼습니다. 내 옆에 앉지 마. 거지 기운 옮을 것 같으니까 저기 구석 바닥에나 앉아. 서윤이 중심을 잃고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희가 들고 있던 와인을 서윤의 머리 위로 천천히 부으며 비웃었습니다. 아유 미안해. 손이 미끄러졌네. 근데 너는 이런 비싼 와인 마셔볼 일 없으니까 머리카락으로라도 맛 좀 봐. 차가운 와인이 서윤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이 눈을 감고 와인을 닦아내자 소희가 서윤의 턱을 구두 앞코로 툭 쳤습니다. 학창시절 빵 셔틀하던 버릇 어디 안 가네. 서윤이 소희의 발을 밀어내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야 이서윤, 내가 우스워? 그 순간 소희의 손바닥이 서윤의 왼쪽 뺨을 매섭게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드넓은 연회장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의 고개가 옆으로 꺾이고 뺨이 순식간에 붉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소희가 가방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서윤의 가슴팍에 던지며 외쳤습니다. 거지는 거지답게 굴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덤벼. 서윤이 바닥에 흩어진 지폐와 와인 자국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연회장 안은 서윤을 조롱하는 동창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서윤이 뺨을 감싸 쥔 채 조용히 연회장 뒷문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한편 그 시각 호텔 2층 보안실에서는 매장을 순회 중이던 박 회장이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손에 든 지팡이를 부서질 듯 꽉 쥐며 지배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기서 내 며느리 뺨을 때린 여자가 누구인지 당장 알아내. 지배인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대성공업 최 사장 딸 최소희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그룹과 계약을 앞둔 업체입니다. 박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쾅 내려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감히 네 집 며느리 얼굴에 손을 대? 계약이고 뭐고 당장 그 집안 기록 다 가져와. 박 회장의 서슬 퍼런 명령에 보안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소희는 서윤이 나간 뒤에도 동창들 앞에서 기고만장하게 소리쳤습니다. 너희 봤지? 박 회장님 그룹이랑 우리 아빠가 곧 큰 계약하거든. 다음 주 만찬 때는 내가 주인공이야. 동창들이 소희 주변으로 몰려들어 아부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지하 주차장에서 남편 기준의 차를 발견하고 서둘러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기준이 서윤의 빨갛게 부어오른 얼굴과 와인에 젖은 몸을 보고 경악하며 외쳤습니다. 서윤아, 얼굴이 왜 그래? 누가 이랬어? 서윤이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기준 씨. 그냥 문에 좀 부딪혔어. 기준이 서윤의 어깨를 붙잡고 화를 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문에 부딪힌 거야? 손자국이 선명하잖아. 당장 범인 잡아올게. 서윤이 기준의 팔을 붙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참아줘, 기준 씨. 아버님이랑 약속했잖아. 우리 신분 아직 비밀로 하기로 한 거 내가 직접 해결하고 싶어. 기준이 핸들을 쾅 치며 분노를 억누르는 사이 서윤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윤은 가방 안에서 법학 전문 서류와 변호사 등록증을 꺼내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소희야, 내가 내 며느리 자격은 무시해도 내 실력까지 무시할 수는 없을 거야.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학창시절 소희에게 당했던 기록들이 담긴 상자를 꺼내 불태웠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서윤은 이제 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성공업의 하청 계약 서류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집안이 그동안 우리 그룹 뒤에서 얼마나 해먹었는지 낱낱이 파헤쳐. 박 회장의 눈에는 며느리를 향한 미안함과 가해자를 향한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서윤의 와인 세례 사진을 동창방에 올리며 조롱하는 메시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핸드폰 알람을 끄고 자신의 서재 책상 앞에 앉아 법전을 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호텔 연회장 바닥에는 아직 서윤이 맞았던 자리에 와인 자국이 얼룩져 있습니다. 박 회장의 차가운 그림자가 그 자국 위를 덮으며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는 아버지 최 사장을 대동하고 박 회장의 그룹 본사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소희는 수입 명품 가방을 고쳐 매며 로비 한복판에 전시된 회장님 전용 갤러리 앞에서 거만한 자세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최 사장이 소희의 어깨를 두드리며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소희야, 오늘 계약만 성사되면 이 건물도 내 집 안방이나 다름없다. 소희가 입술을 삐죽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아빠. 내가 박 회장님 눈에 들기만 해봐. 저런 갤러리 그림 따위 다 내 거로 만들 테니까. 그때 본사 전용 출입구를 통해 서윤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서윤을 발견한 소희가 눈등을 치켜뜨며 서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소희가 서윤의 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들어와? 너 어제 맞은 걸로 부족해서 이제는 회사까지 와서 구걸하니? 로비에 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서윤이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주워 먼지를 털어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부러 온 거니까 비켜줘 소희야. 여긴 내 놀이터가 아니야. 소희가 보안 요원을 소리 높여 부르며 서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여보세요. 이 여자 호텔 이미지 다 깎아내리겠어요. 당장 쫓아내지 않고 뭐해요.
최 사장도 옆에서 거들며 보안 요원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박 회장님 파트너인 대성공업 최 사장이야. 당장 저 여자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서윤을 제지하려 다가오는 순간 서윤이 주머니에서 박 회장이 직접 하사한 그룹 마스터 카드를 꺼냈습니다. 서윤이 무표정한 얼굴로 마스터 카드를 보안 키오스크에 가볍게 갖다 댔습니다. 로비 전체에 최고 등급 VIP가 입장하셨습니다라는 경쾌한 알림음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서윤을 향해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소희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저거 위조 카드야. 저 거지가 무슨 수로 저런 카드를 가져? 서윤이 비서실 전용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소희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위조인지 아닌지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비켜. 소희가 분을 참지 못하고 서윤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대기하던 비서진들이 소희의 팔을 낚아채 바닥으로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소희를 내려다보며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회장님 손님께 무례를 범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소란을 피우면 영업 방해로 고소하겠습니다. 바닥에 처박힌 소희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지만 엘리베이터 문은 이미 닫힌 뒤였습니다. 집무실 안으로 들어온 서윤은 박 회장 앞에 앉았습니다. 박 회장이 구급상자를 꺼내 서윤의 뺨에 직접 연고를 발라주며 안타까운 듯 말했습니다. 많이 아팠지? 내가 당장 저 무례한 것들을 치워버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서윤이 시아버지의 손길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님. 저도 참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박 회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창밖을 내다보며 나직하게 덧붙였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떨어뜨려야 뼈까지 부러지는 법이지. 내 며느리 뺨을 때린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 보여주마. 박 회장은 비서에게 오늘 저녁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특별 파트너 만찬에 소희와 동창들을 모두 초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로비에서 쫓겨난 소희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입을 찢어지게 벌리며 좋아했습니다. 소희가 동창방에 메시지를 보내며 기세등등하게 외쳤습니다. 얘들아, 회장님이 나를 특별히 만찬에 초대하셨어. 드디어 내가 박 회장님 며느리 자리에 앉을 때가 된 거야. 소희는 서윤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며 최고급 드레스 대여점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서윤은 남편 기준과 함께 본사 지하의 비밀 드레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준이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정장과 사파이어 목걸이를 서윤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오늘 당신이 받은 모든 수치를 저들에게 돌려주자. 내가 옆에 있을게. 서윤이 목걸이를 착용하며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습니다. 어제의 가난하고 비참했던 이서윤은 간대없고 기품 넘치는 재벌가 며느리의 모습이 서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호텔 연회장은 다시 한번 화려한 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소희는 샹들리에 아래서 동창들에게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잘 봐. 이 호텔 지배인도 내 앞에서는 벌벌 기는 거 보이지? 여기가 곧 내 집이야. 소희는 지배인을 불러 서윤의 자리를 연회장 구석, 청소 도구함 바로 옆으로 배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거지는 여기가 딱 어울려. 냄새나는 건 구석에 처박아둬야지. 박 회장은 집무실 모니터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비서에게 대성공업 하청 계약 파기 서류를 건넸습니다. 기준이 연회장 입구에서 서윤의 손을 꽉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준비됐어? 이제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이야. 연회장 안에서 소희는 친구들에게
소금 봉투를 나누어 주며 낄낄거렸습니다. 그 거지 들어오면 다 같이 소금 뿌려버려. 재수 없으니까. 그때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일순간 꺼지고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하나만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의 묵직한 지팡이 소리가 복도를 타고 장내로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어둠을 뚫고 박 회장의 위험 있는 실루엣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시 동창의 장소였던 호텔 연회장에 모인 소위와 동창들은 입구부터 삼엄해진 경비원들의 눈초리에 기가 죽으면서도 화려하게 바뀐 실내 장식을 보며 자신들의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소희가 연회장 한복판에서 지난번 서윤이 맞았던 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동창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저기 기억나지? 이서윤이 여기서 뺨 맞고 질질 짜던 거 말이야. 오늘 오면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무릎 꿇게 할 거니까 다들 준비해. 옆에 있던 동창이 소금 봉투를 흔들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소희야. 내가 소금 아주 넉넉하게 챙겨왔어. 그 거지 들어오자마자 확 뿌려버릴게. 소희가 만족스러운 듯 와인을 들이키며 지배인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지배인, 회장님 언제 오셔? 우리 아빠 기다리게 할 거야? 최 사장도 뒷짐을 진 채 거드름을 피우며 지배인에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박 회장님 모시는 자리에 준비가 왜 이리 허술해? 나 대성공업 최 사장이야. 예우 똑바로 안 해? 그때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단상 위로 박 회장이 묵직한 지팡이 소리를 내며 홀로 등장했습니다. 소희와 최 사장이 가장 먼저 달려나가 허리를 굽히며 아부를 떨었습니다. 회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회장님 위해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는데요. 박 회장이 지팡이로 최 사장의 손을 툭 쳐서 밀어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치워라. 오늘 이 자리는 선물 따위나 받으려고 만든 자리가 아니다. 박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연 회장이 떠나가라 큰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문의 가장 귀한 보물을 소개하려 한다. 그리고 그 보물을 함부로 훼손한 자들을 이 자리에서 단죄할 것이다. 연 회장 뒷문이 활짝 열리며 수십 명의 경호원이 길을 열었습니다. 눈부신 화이트 슈트와 다이아몬드 왕관을 쓴 서윤이 기준의 호의를 받으며 마치 여왕처럼 우아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소희가 들고 있던 물잔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이서윤? 내가 왜 저기서 나와? 회장님, 저녀는 흑수저의 사기꾼이에요. 당장 끌어내세요. 박 회장이 서윤의 손을 정중하게 맞잡으며 소희를 향해 무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닥치지 못할까? 감히 네 앞이라고 입을 함부로 놀려. 박 회장이 서윤을 자신의 옆에 세우고 장내에 울려 퍼지도록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이 아이가 나 박용태의 유일한 며느리이자 박기준 부사장의 아내인 이서윤이다. 또한 오늘부로 이 호텔의 새로운 오너임을 공식적으로 공표한다. 순식간에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소희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 거지가 회장님 며느리라고? 아빠, 이거 꿈이지? 최 사장이 박 회장의 발등에 매달려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이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제발 계약만은 살려주십시오. 서윤이 박 회장의 옆에서 소희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소희야, 거지 냄새는 내 옷이 아니라 내 썩은 인격에서 나고 있었어. 내가 짓밟은 게 내 자존심인 줄 알았니? 아니, 넌 내 아빠의 미래까지 짓밟은 거야. 기준이 차가운 표정으로
비서에게 신호를 주자 대형 스크린의 대성공업의 횡령과 탈세 증거들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박 회장이 최 사장의 손을 지팡이로 거칠게 떼어내며 선언했습니다. 대성공업과의 모든 계약은 이 시간부로 파기한다. 또한 그동안 빼돌린 돈은 법정 최고 이자까지 붙여서 전액 회수할 것이니 그리 알아라. 소희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서윤의 옷을 찢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너 죽어. 내가 감히 우리 집을 망쳐? 너 죽고 나 죽자. 그때 대기하던 여경들이 소희의 팔을 꺾어 바닥에 굴복시키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소혜 씨, 폭행 및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희가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며 동창들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동창들은 서윤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윤이 동창들을 향해 차분하지만 뼛속까지 시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관도 공범이야. 너희가 웃으며 구경하던 그 순간이 너희 인생의 마지막 영광이 될 거다. 지배인 여기 있는 사람들 전원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다시는 우리 호텔에 발 못 붙이게 해. 동창들이 서윤의 발치에 매달려 용서를 구했지만 서윤은 기준의 호의를 받으며 단 한 번의 뒤돌아봄 없이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호텔 밖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던져진 소희는 멀어져가는 서윤의 화려한 차 뒷모습을 보며 목이 터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소희에게 돌아온 것은 굳게 닫힌 호텔 문과 지나가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박 회장의 반개 친척 박태준 이사가 비열하게 웃으며 비서에게 속삭였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라니 재미있는 장난감이 들어왔군. 소의 저 등신 같은 애비를 좀 이용해야겠어. 서윤은 차 안에서 뺨에 남은 마지막 열기를 느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묵직한 승리감을 맛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서윤은 이제 시작될 진짜 전쟁을 위해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만찬 소동 일주일 후 서윤은 복잡한 도심을 떠나 박 회장의 별장이 있는 조용한 시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서윤은 초록빛으로 물든 분교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노는 강 선생님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윤이 강 선생님의 손을 맞잡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여전히 아이들이랑 지내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강 선생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서윤이 아니냐. 뉴스에서 보고 정말 놀랐다. 우리 서윤이가 대기업 며느리가 되었다니 꿈만 같구나. 서윤이 강 선생님과 함께 낡은 교실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정신없는 일주일이었어요, 선생님. 사실 복수를 하고 나면 속이 다 시원할 줄 알았는데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허전해요. 강 선생님이 서윤의 어깨를 토닥이며 조언했습니다. 복수는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거란다. 이제는 내가 가진 힘으로 누군가를 지켜주는 법을 배워야지. 이 학교도 아이들이 줄어서 폐교 위기라 마음이 아프구나. 서윤이 아이들의 낡은 책상을 쓰다듬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돕고 싶어요, 선생님. 아버님께 말씀드려서 교육재단을 만들게요.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제가 지키겠습니다. 한편 그 시각 소희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단칸방에서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사채업자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 최소희, 당장 문 안 열어? 돈 안 갚으면 내 아비랑 같이 산속에 묻어버린다. 소희가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부들부들 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다려,
내가 곧 돈벼락 맞게 해줄 테니까 제발 그냥 가라고. 사채업자들이 돌아가자 소희는 박태준 이사의 비서가 건네준 서류 뭉치를 펴보았습니다. 소희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이서윤, 내가 감히 나를 이 바닥으로 몰아넣어? 너만 아니었으면 난 여전히 공주였어. 내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내가 누군데? 나 최소희야. 최소희라고. 소희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절규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박태준 이사님이랑 손잡고 너를 파멸시킬 거야. 내 과거를 다 조작해 줄게. 소희는 서윤이 고아 시절 돈을 목적으로 기준에게 접근했다는 거짓 정보를 인터넷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윤의 스캔들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박 회장 그룹의 본사를 뒤흔들었습니다. 로비에는 꽃뱀 며느리 퇴출하라는 팻말을 든 시위대가 가득 찼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서윤의 짐가방을 내던지며 서슬퍼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우리 가문에 발을 들릴 때부터 재수가 없더니 결국 사고를 치는구나. 서윤이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다 조작이에요. 제가 기준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제발 진실을 밝힐 시간을 주세요. 시어머니가 서윤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진실? 저기 TV에 나오는 사진이랑 녹취록이 다 내 과거라는데 무슨 진실을 찾아?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기준이 퇴근에 들어와 서윤을 감싸 안으며 시어머니를 향해 외쳤습니다. 엄마, 서윤이 그런 사람 아니야. 누군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함정을 판 거라고. 시어머니가 기준의 뺨을 때리며 절규했습니다. 너까지 미쳤구나. 저런 천박한 계집애 때문에 집안 망하는 꼴 보고 싶어? 당장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꼴 보게 될 줄 알아.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서윤은 결국 별장으로 쫓겨나 차가운 방 바닥에 앉았습니다. 서윤은 울음을 그치고 소희가 퍼뜨린 조작된 자료들을 하나하나 법학도의 눈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며 기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준아, 나야. 방금 소희 인터뷰 영상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배경에 깔린 기계음이 특정 사무실에서만 나는 소리야. 내가 이 장소를 찾아낼게. 기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윤아, 위험해. 혼자 가지 말고 내가 사람 보낼 테니까 기다려. 서윤이 빗물을 닦아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 손으로 밝혀내야 어머님도 믿어주실 거야. 이 조작 증거를 만든 흥신소만 찾으면 박태준 이사의 꼬리까지 잡을 수 있어. 서윤은 낡은 경찰을 몰고 빗길을 뚫어 소희의 은신처로 의심되는 불법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흥신소 안에서는 소희가 브로커와 함께 돈다발을 세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소주잔을 들이키며 브로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서윤은 완전히 끝이야. 박 회장님도 저런 더러운 며느리는 안 키우겠지? 그때 서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녹음기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서윤이 차가운 눈빛으로 소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 기쁨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소희야. 너희가 여기서 조작 모의한 거 다 녹음됐어. 소희가 당황하여 서윤에게 달려들려 할 때 미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흥신소를 덮쳤습니다. 경찰관이 소희와 브로커의 팔을 낚아채며 엄중하게 외쳤습니다. 최소혜 씨, 증거 조작 및 무고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현장에 있는 장비들 다 압수하세요. 소희가 경찰차에 끌려가며 서윤을 향해 피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이서윤, 내가 감히 나를 또, 이거 나,
난 잘못 없어. 서윤은 빗속에서 멀어지는 경찰차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등 뒤로 박태준 이사의 검은 그림자가 탄식하며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체포된 지 일주일 만에 서윤은 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가 터뜨리는 카메라 플래시 사이로 서윤이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서윤이 마이크 앞에 서서 노트북과 연결된 대형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최소희 씨가 흥신소에서 증거 조작을 모의하는 실제 장면입니다. 또한 조작된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공개하겠습니다. 장내에는 기자들의 웅성거림과 함께 타자기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이 조작된 사진의 원본과 수정 흔적을 조목조목 짚어주며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를 향한 공격은 개인에 대한 모독을 넘어 우리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의도적인 범죄였습니다. 진실은 화려하지 않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자 회견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자마자 인터넷 여론은 손바닥 뒤집듯 서윤을 향한 찬사로 바뀌었습니다. 박 회장 그룹의 주가는 이전보다 더 높게 치솟으며 하한가 행진을 멈추고 빨간 불을 켰습니다. 박 회장은 집무실에서 중계를 지켜보다가 옆에 서 있던 비서실장에게 흡족한 듯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그 험악한 자리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지는 거 봤나?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정말 대단한 지략입니다. 이제 사모님을 비난하던 이사들도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며칠 뒤 박 회장은 서윤을 그룹 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 공식 취임시켰습니다. 취임식 현장에는 서윤이 과거 도움을 받았던 강 선생님과 분교 아이들이 특별 손님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서윤이 화려한 자수가 놓인 우아한 예복을 입고 강단에 서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추운 겨울일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따뜻한 외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강 선생님이 박수를 치며 옆에 앉은 아이에게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서윤 누나 봤지? 너희도 누나처럼 바르게 자라면 저렇게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단다. 취임식을 마친 뒤 박 회장은 서윤의 손을 꼭 잡고 연회장 대신 소박한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재벌 총수인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시장통 낡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박 회장이 떡볶이 하나를 이쑤시개로 찍어 서윤에게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윤아, 나도 젊었을 땐 이런 거 참 좋아했는데 말이야. 너랑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구나. 서윤이 박 회장이 주는 떡볶이를 받아 먹으며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런 소소한 시간이 정말 그리웠어요. 저를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준이 옆에서 어묵 국물을 종이컵에 담아 서윤과 박 회장에게 건네며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서윤이가 시장 입맛이라 아버님이랑 잘 맞을 줄 알았습니다. 자주 좀 모시고 올까요? 박 회장이 어묵 국물을 들이키며 호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서윤이가 가문의 보물이니까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줘야지. 시어머니도 처음에 차가운 태도를 버리고 서윤에게 가문의 가업인 자수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잠시 눈이 멀어 너를 오해했다. 이 못난 시어머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서윤이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라도 그런 상황이면 놀랐을 거예요. 이제 다 잊고 행복하게 지내요. 가족들은 시장통의 시끌벅적한 소음 속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카타르시스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식사 도중 거실에서 박 회장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박 회장이 손에 든 물잔을 떨어뜨렸고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박 회장을 붙잡았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기준 씨, 빨리 구급차 불러주세요. 박 회장이 서윤의 옷자락을 꽉 쥐며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곧 의식을 잃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진 박 회장을 보고 실성한 듯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이래요? 누가 우리 회장님 좀 살려주세요. 기준이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며 핸드폰을 들고 119에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여기 오성동 박 회장 댁입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셨어요.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서윤은 박 회장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울음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창밖으로 요란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시아버지의 마른 손을 꽉 쥐며 이 비극 뒤에 또 다른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박 회장이 구급대에 실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서윤의 눈빛에는 다시금 결연한 투지가 차올랐습니다. 구급차 뒷문이 닫히고 멀어져가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가문에는 다시 한번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박 회장이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병원 복도는 구두굽소리와 은밀한 속삭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의식을 잃은 박 회장의 산소호흡기 소리만이 고요한 병실 안을 무겁게 채우고 있었죠. 박태준 이사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서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서윤아, 이제 회장님도 가망이 없으신데 언제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니? 서윤이 박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사님, 아직 아버님 숨이 붙어 계십니다. 예의를 갖추시죠. 박태준이 지팡이를 짚으며 서윤의 곁을 천천히 맴돌았습니다. 예의? 지금 예의가 문제니? 당장 이사회가 소집됐어. 기준이 해임안도 상정될 거고 말이야. 그때 병원 복도로 검은 양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무리를 지어 들이닥쳤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서윤과 기준 앞에 공무원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박 회장님 비자금 의혹으로 압수수색 나왔습니다. 박기준 부사장님 조사받으러 가셔야겠습니다. 기준이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수사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 꼭 지금 이래야 해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서윤아,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풍비박산이 나는구나. 서윤이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기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준아, 나만 믿어. 너는 가서 당당하게 조사받아. 내가 아버님이랑 이 회사 반드시 지킬게. 기준이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며 서윤을 향해 마지막까지 외쳤습니다. 서윤아, 박태준 이사를 조심해. 절대로 혼자 두지 마. 한편 그 시각 병원 비상구 계단 아래에서는 박태준과 간병인이 은밀하게 마주 서 있었습니다. 박태준이 주머니에서 돈봉투와 하얀 약병 하나를 꺼내 간병인에게 건네며 지시했습니다. 이거 박 회장이 매일 먹는 심장약이랑 똑같이 생긴 영양제야. 오늘부터 진짜 약 대신 이걸 넣어. 간병인이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님, 만약 회장님 상태가 더 나빠지면 어떡합니까? 저 무서워요. 박태준이 간병인의 어깨를 툭툭 치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라고 하는 짓이야. 상태가 안 좋아져도 비상벨 절대 누르지 말고 지켜만 봐. 알겠지? 간병인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사님, 만약 걸리면 저는 어떡합니까? 박태준이 간병인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며 협박했습니다. 걸리면 내 가족들 목숨이 위험해질 텐데 그래도 걸리고 싶니? 시키는 대로만 해. 서윤은 텅 빈 회장실 책상에 앉아 수만 장의 서류를 검토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지만 서윤은 펜을 놓지 않았죠. 비서실장이 커피를 내려오며 서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벌써 사흘째입니다. 좀 쉬셔야 저희가 힘을 내죠. 서윤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실장님, 이 장부 거래 날짜 좀 보세요. 아버님이 해외에 계셨던 날짜랑 다 겹치잖아요. 비서실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이군요. 이건 조작된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필적이 너무 똑같아서 문제입니다. 서윤이 장부 구석에 적힌 숫자 4를 가리키며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필적은 흉내낼 수 있어도 습관은 못 속여요. 소위 아버지가 예전에 쓰던 방식 그대로예요. 서윤이 가방을 챙겨 일어서며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버님 병실로 가야겠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병원 중환자실에 도착한 서윤은 간병인이 박 회장의 투약함을 급히 닫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윤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 간병인의 손목을 낚아채며 호통을 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님 약에 무슨 짓을 했어? 간병인이 당황하여 약병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약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하려고 한 것뿐입니다. 서윤이 바닥에 떨어진 알약을 집어들고 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심장약 아니잖아. 서윤이 심전도 모니터를 확인하자 박 회장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간호사 배를 누르며 간병인을 노려보았습니다. 박태준 이사가 시킨 거지? 진짜 약 빼돌리고 가짜 약 먹여서 아버님 방치하려고 한 거 다 알고 왔어. 간병인이 겁에 질려 병실 밖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서윤이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도망 못 가. 경찰 부르기 전에 누구 지시인지 똑바로 말해. 그때 병실 밖에서 박태준의 목소리가 들리며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이서윤, 문 안 열어? 이제는 아버님 치료까지 방해하려는 거야? 서윤이 박 회장의 침대 고정 장치를 풀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미리 준비시킨 사설 구급차가 병원 뒤뜰에 대기하고 있었죠. 서윤이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지킬게요. 저 사람들에게 절대 아버님 못 넘겨요. 서윤은 박 회장을 VIP 병실 비밀 통로를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옮기며 소리 없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병원 정문에서는 박태준의 용역들이 서윤을 찾기 위해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빗길을 뚫으며 강 선생님의 별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재판 재개 당일 법정 안은 취재진과 관계자들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기준이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자 검사가 서류를 흔들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기준은 부친인 박 회장과 공모하여 8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여기 증인 최 사장이 제출한 장부가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박태준 이사가 방청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그때 법정 뒷문이 활기차게 열리며 법복을 갖춰 입은 서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등장했습니다. 서윤이 판사를 향해 허리를 숙이며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박기준의 특별 변호인으로 이서윤 변호사가 출두했습니다. 지금부터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얼마나 조잡한 조작물인지 입증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오자 박태준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쏘아붙였습니다. 이서윤,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서 헛소리야?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뭐해요? 서윤이 박태준을 차갑게 노려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사님, 법정 모독죄로 처벌받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앉아 계시죠. 서윤은 증인석에 앉아 있는 최 사장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서윤이 장부 사본을 최 사장의 눈앞에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최 사장님, 이 장부 정말 박 회장님이 직접 작성하신 거 맞습니까? 최 사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내가 직접 옆에서 봤는데 왜 자꾸 물어요? 서윤이 장부의 특정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크게 웃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숫자 4를 쓰실 때 끝을 둥글게 굴리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적힌 4는 모두 끝이 날카롭게 꺾여 있네요. 이건 최 사장님 당신의 독특한 필체 아닙니까? 최 사장이 당황하여 손을 벌벌 떨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필체 좀 다를 수도 있지. 그걸로 조작이라니 말도 안 돼. 서윤이 USB를 법원 실무관에게 건네며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장부가 생성된 시점이 불과 2주 전이라는 디지털 분석 결과와 박태준 이사의 비서가 대피라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합니다. 대형 화면에 박태준의 비서가 어두운 사무실에서 장부를 조작하는 영상이 재생되자 법정안은 충격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거 다 가짜야. 이서윤 내가 조작한 거라고. 서윤이 박태준을 향해 서늘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니요, 이사님. 가짜는 이사님이 아버님께 투여하라고 시킨 그 알약이죠. 여기 간병인의 자백 영상도 함께 보시겠습니까? 화면 속에서 간병인이 눈물을 흘리며 박태준이 진짜 심장약 대신 영양제를 넣으라고 지시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검사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박태준을 쳐다보자 박태준은 얼굴이 흙빛이 되어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서윤의 핸드폰으로 낭보가 도착했습니다. 서윤이 핸드폰을 높이 들며 승리감에 젖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방금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회장님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법정문이 열리며 휠체어를 탄 박 회장이 비서실장의 도움을 받아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박 회장이 박태준을 향해 지팡이를 겨누며 천둥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박태준, 내 놈이 감히 내 뒤통수를 치고 며느리까지 해치려 해? 박태준이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머리를 찍고 울부짖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판사가 의사봉을 3번 강하게 두드리며 엄중하게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박기준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또한 증거 조작 및 의료방해 혐의로 박태준과 최 사장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합니다. 기준이 유치장에서 풀려나 서윤을 번쩍 들어올리며 기쁘게 외쳤습니다. 서윤아, 정말 고마워. 내가 우리 집안을 살렸어. 서윤이 기준의 품에 안겨 안도하며 대답했습니다. 기준아, 이제 다 끝났어. 아버님도 일어나셨으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시어머니가 서윤 앞으로 다가와 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아, 내가 널 오해해서 모진 말을 참 많이 했지. 이 못난 시어머니가 정말 미안하다. 서윤이 시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가족인데 당연히 겪을 수 있는 일이죠. 이제 아버님 모시고 집에 가요. 박 회장은 서윤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견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아이였구나. 내 며느리 정말 최고다. 법원을 빠져나오는 서윤의 머리 위로 찬란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윤을 향해 정의로운 며느리라며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시아버지의 지팡이를 대신 짚어주며 당당한 걸음으로 가문의 앞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오성그룹 사옥 앞에는 이서윤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서윤은 이제 그룹의 부회장으로서 박 회장을 보좌하며 명실상부한 가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우뚝 섰습니다. 기준이 쌍둥이가 잠든 유모차를 조심스럽게 밀며 정원을 걷는 서윤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저기 잔디밭에서 뛰노는 아이들 좀 봐요. 내가 만든 이 공원이 이제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명소가 됐어. 서윤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얼굴을 살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 고생을 하며 지켜낸 게 결국 이런 평화였나 봐요, 기준아. 배경이 없어도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기준이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그 꿈을 이뤘어. 우리 서윤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영인 1위에 올랐다는 기사 봤죠? 서윤이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기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위가 무슨 상관이에요? 아버님 건강이 좋아지시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 나한테는 1위보다 소중해요. 오늘은 다시 호텔 동창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번에는 서윤이 호텔의 정식 주인이자 오너로서 동창들을 연회장으로 직접 초대했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서윤이 위엄 있는 보랏빛 드레스 자태를 뽐내며 입장했습니다. 과거 서윤에게 소금을 뿌리고 비웃었던 동창들이 서윤의 눈치를 보며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동창이 손을 벌벌 떨며 서윤에게 와인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아니 부회장님. 그때 우리가 정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서윤이 와인 잔을 정중히 거절하고 테이블 앞에 서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날의 부끄러움을 잊지 않는 것에 달려 있어요. 이제는 사람의 옷차림이나 차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든 진심을 보며 사시길 바랄게요. 다른 동창이 울상을 지으며 서윤의 소매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부회장님, 저희 남편 회사가 이번에 오성그룹이랑 계약이 끊기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서윤이 동창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냉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사업은 사적인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다면 우리 그룹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당당하게 제안서를 보내세요. 서윤은 뒤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와 지배인에게 당부했습니다. 지배인님, 오늘 오신 분들 식사 대접 극진히 해드리고 선물도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다시는 이런 무의미한 갈등으로 제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네요. 한편 그 시각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서 서윤의 성공 소식을 신문으로 접한 소희는 비명을 지르며 종이를 찢어발겼습니다. 소희가 벽을 손톱으로 긁으며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이서윤, 내가 어떻게 감히 저 자리에 앉아? 저 자리는 내 자리였어야 해. 내가 너보다 훨씬 잘났는데 왜 내가 여기서 썩어야 하느냐고. 교도관이 철창을 곤봉으로 내리치며 따갑게 야단쳤습니다. 최소희 씨, 조용히 안 해요? 당신이 짓밟았던 사람들은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당신은 아직도 남 탓만 하고 있군요.
당장 나가서 걸레질이나 시작하세요. 소희는 교도관의 호통에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이 던졌던 10,000원짜리 지폐들이 환상처럼 눈앞에 흩날리는 것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박 회장은 정식 은퇴를 선언하며 서윤을 차기 회장으로 지명하는 위대한 승계식을 거행했습니다. 박 회장이 단상 위에서 서윤의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하객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5성그룹을 이끌어갈 이서윤 회장입니다.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려던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한 영웅이자 내 최고의 며느리입니다. 승계식에 참석한 수천 명의 직원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내며 새로운 회장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서윤이 마이크 앞에 서서 시아버지 박 회장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취임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를 믿어주시고 이 큰 자리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평생 일구신 이 제국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희망의 집으로 만들겠습니다. 박 회장이 서윤의 어깨를 두드리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서윤아. 너라면 충분히 해내고도 남을 게다. 나는 이제 내 덕분에 2다리 쭉 뻗고 푹 쉴 수 있겠구나. 시어머니가 정성껏 차린 저녁 식탁 앞에서 쌍둥이 아이들의 재롱을 보며 서윤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오늘 고생 많았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한우 갈비찜이랑 김치찌개 끓여놨으니 많이 먹으렴. 서윤이 시어머니의 밥그릇 위에 고기 반찬을 올려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육아 도와주시는 것만으로도 힘드실 텐데 음식까지 직접 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정말 맛있네요. 시어머니가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아니다. 내가 우리 집에 복덩이로 들어와서 내 아들도 살리고 남편도 살렸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 서윤이 회장님 체력 관리 잘해야 한다. 기준이 서윤의 그릇에 밥을 더 덜어주며 짓궂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서윤이는 회장님이니까 제가 비서처럼 딱 붙어서 잘 모실게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힘내자, 서윤아. 서윤은 강 선생님의 부고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가 마지막 길을 지켰습니다. 서윤이 강 선생님의 묘소 앞에 꽃다발을 놓으며 눈물로 약속했습니다. 선생님이 주셨던 그 따뜻한 도시락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수만 명의 아이에게 그 도시락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게요. 하늘에서 꼭 지켜봐 주세요. 석양이 붉게 타오르는 바닷가, 서윤과 기준, 그리고 건강을 회복한 박 회장과 온 가족이 다 함께 손을 잡고 수평선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 회장이 바닷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가족들에게 외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고 하겠지?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고 정의를 지켰기에 행복한 것이다. 안 그러냐, 서윤아? 서윤이 시아버지의 팔짱을 꽉 끼며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정직하게 버틴 우리가 이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이죠. 우리 내일은 더 행복해져요. 가족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멀리 울려 퍼지며 정의가 승리한 위대한 사연은 웅장한 카타르시스를 남기며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윤이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뺨까지 맞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품위를 지켜낸 서윤이의 모습에서 우리네 인생도 결국 정직과 진심이 승리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엔 참 못된 사람들도 많지만 그보다 더 강한 건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단단한 마음입니다. 혹시 지금 남모를 시련 속에서 혼자 눈물 훔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의 사연이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당하게 고개를 드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빛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가 더 힘차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